자,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무리식과 무리 함수 완료입니다. 오늘 출발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다루었듯이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다루어 볼 건데 자, 무리식이라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근호 안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부르자.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녀석들이 일단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 이거야. 루트 x. 자, 무리식은요 항상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지? 이러한 녀석이 실수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위한 정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죠? 이러한 식들에 지금 대한 표현을 우리가 결국 무리 함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고, 근데 기본적인 출발에서는 우리 이 루트라는 녀석은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음수일 때 i라는 약속도 가능했으니까 첫 스타트에선 일단 루트 x 이렇게 근호 안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정도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넌 어디서 나타났니?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얘를 뭐야? 제곱근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가능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한번 포인트 잡아볼까? 2의 제곱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2의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은 x제곱이 2입니다의 근이었다 이거지? 가능해? 그러면 결국 x라는 지금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나의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루트라는 녀석은 제곱근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 그걸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아닌 미지수가 표현되어 있을 때 무리식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첫 번째 성질로 제곱근이라는 지금 표현에 대한 각각의 성질들을 우리한테 붙인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곱근의 성질 한번 쭉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제곱의 제곱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 가능했죠? 제곱의 제곱근.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예를 들어 2의 제곱에 루트가 붙어 있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라고 쓰면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지. 둘 중에 누가 오류? 그렇지, 아랫게 오류였잖아. 그죠?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가 붙어도 이 녀석은 결국 4라는 계산을 통해서 마지막 나타날 때 곧 루트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실수 정보가 들어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은 언제나 밖으로 이렇게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2라는 녀석으로 꺼내지니까 이 상황을 마이너스 2에 대해서 표현하면 결국 너 2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배다 이거지?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를 A로 봤을 때 나는 A고요. 너를 A로 봤을 때 나는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금 각각의 값들이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은 아하, 넌 절대값 A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제곱의 제곱근은 언제나 절대값으로 꺼내지더라. 포인트 체크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루트 A의 제곱이에요. 루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A죠? 그지? 제곱의 제곱근은 절대값으로 꺼내졌지만 루트라는 녀석의 제곱이 붙으면 반대 지금 상황이 되면 이 녀석은 A로 꺼내집니다. 단, 저 루트 안에 있는 지금 값은 우리가 첫 번째 아직 허수라는 녀석이 표현되지 않는 실수 영역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A, B였고요. 당연히 A와 B는 양수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 녀석도 이렇게 A는 양수,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보일 때 각각 묶여서 표현되는 각각 제곱근의 성질이 있었다. 그죠? 과거에 배웠던 건 일단 하나씩 표현해보는 거니까 체크 하나씩 하시고, 자,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라는 일단 포인트 하나만 보죠. 분모의 유리화는 편하게 일단 한번 의미를 부여하시면 이런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분모의 무리식이 있을 때 우리는 유리화를 할 수 있죠. 그죠? 유리화의 형태는 언제나 이 아래에 있는 녀석에 대한 켤레, 곧 나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있는 녀석들을 위아래 곱합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래는 A-B가 되고 위에는 C 곱하기 루트 A- 루트
b가 된다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지? 가볍게 체크하시고 세 번째. 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여기는 상등이라는 일단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조건의 하에서 지금 나타나는 정보들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정보들에서 우리가 하나씩 꺼내시면 돼요.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연결했다고? A, B, C, D는 유리수. 결국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같아질 수 없는 수입니다라는 지금 표현이 들어있는 정보들이니까 결국 얘네들은 상등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이건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돼. 어떤 말이야? A 플러스 B 루트 M이야. 나는 유리수고 너는 무리수야. 그 녀석이 0이 돼야 돼. 절대 얘네들이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 앞에 있는 유리수의 값들이 각각 0일 수밖에 없어.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루트 M이 지금 서로 같은 상황에 표현되어 있는 이 아래의 정보는 그러면 네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나머지 상수가 같아야 되라고 표현할 수 있는 A와 C가 같아야 되고 B와 D가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 이때는 안에 있는 루트의 값도 지금 서로 다른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A와 B 그리고 M과 N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등 조건이 표현된다는 거 무리식에도 그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 판단하셔라. 자, 네 번째는 이제 음수 제곱근도 우리가 하나는 보고 가야 되겠죠? 음수 제곱근의 성질로 갑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는 지금 제곱근의 성질이었는데 이번엔 음수 제곱근의 성질로 가와야 되겠죠?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됐어요.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 B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A, B일 때와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가 빠졌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가 붙은 루트 B분의 A가 될 때. 자, 기억 한번 떠올려볼까? 루트 곱하기 루트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꺼내지면서 루트 AB가 됐지? 그렇지, 둘 다 음수, 콜. I가 밖으로 꺼내져서 I 제곱인 마이너스가 밖으로 꺼내진 거. 오케이? 이렇게 곱의 표현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꺼내진 음수 제곱근의 성질은 결국 우리의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분자에 있을 땐 0의 등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 녀석이 음수가 밖으로 꺼내집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됐을까? 아래가 음수 콜. 분모에 I가 있어서 실수화를 통해서 내 녀석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꺼내지더라. 가능? 위에는 양수여야 돼. 그래야 I가 위 아래만 있어서 실수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B라는 녀석이 앞에 위에 A 붙었으면 A는 양수, 분자니까 등호 붙여주고요. B는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자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이 녀석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빠졌기 때문에 필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살짝 보충적인 일단 과정으로 혹시나 나왔는데 이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는 유형이지만 우리가 방향성에서 혹시나 이중근호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그냥 살짝 활용만 하자라는 포인트로 이중근호라는 말은 사실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케이? 자, 이 이중근호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자, m 더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m, n이 있대. 요거 우리가 명제에서 사실 다뤘었지. m과 n이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그 양수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 m이라는 녀석을 루트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지? n도 루트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앞에 있던 m 더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mn이란 녀석은 사실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였죠. 그지? 그래서 이게 뭐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위의 표현의 이중근호도 사실은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주겠지만 그 상황 자체를 안에 있는 루트의 의미로 m 더하기 n 더하기 2 루트 m n입니다라고 표현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루트는 언제나 0보다 큰 수가 나타날 거고 제곱이란 녀석이 들어갈 테니까 루트 m 더하기 루트 n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제곱과 제곱근이 붙으면 절대값이 붙지만 양수니까 그대로 루트 m 더하기 루트 n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서로의 이 사이에 차이 과정이 나타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녀석은 차이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아? 자, 이런 녀석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이렇게 활용되는 거야. 루트 이런 녀석. 오케이? 언제나 루트 앞에는 숫자 2라는 녀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앞에 뒤에 이렇게 루트 아래 루트가 표현되고 숫자와 숫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언제나 얘는 m 더하기 n으로 언제나 얘는 m 곱하기 n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찾으시면 돼. 가능?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야 라고 표현할 때 곱이 4 곱하기 3, 얘는 합이 4 더하기 3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넌 루트 4 더하기 루트 3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밖으로 꺼내진다고요. 그러면 4는 2가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가능하죠? 이런 녀석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을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이중근호가 나타났는데 멈추고 다시 가기 싫어. 그러면 이거 사용하자 정도를 일단 판단하자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 하나씩 하시고 이러한 녀석이 곧 무리식의 첫 스타트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포인트 잡으시면서 옆에 있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하나씩 가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자, 같이 가볼까요? 제곱의 제곱근 절대값이었죠. 제곱의 제곱근 절대값입니다. 그지? 그럼 이제 범위 신경 써주면 되는데 a 플러스 1은 1 더하면 0부터 3까지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a 플러스 1로 a 마이너스 2는 마3부터 0까지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붙은 a 마이너스 2로 꺼내진다는 거 판단 가능. 그러면 서로 더하면 3입니다 라는 문제였다는 거 빠르게 확인 가능하더라. 체크 하나 하실 수 있겠죠? 체크하시면서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정보 보면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꺼내졌네. a-6이 0보다 작아야 되고 a-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럼 결국 a란 녀석이 6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범위 내에 있는 내 값 구하기였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절대값의 문제가 됩니다. 2를 빼면 0부터 4까지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꺼내지고 6을 빼면 0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러면 음수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네가 꺼내지더라. 서로 더합니다. a 사라지고 6 마이너스 2 4입니다 라는 답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가볍게 체크하세요. 3번 빠르게 한번 또 풀어보시죠. 루트 곱하기 루트가 마이너스가 꺼내졌습니다. 보자마자 x-1도 2-와도 y도 근데 x가 1이 아니고 y가 2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는 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정보에서 앞에 게 음수다라는 정보는 x가 1보다 작다라는 거, 두 번째도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y는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더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x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건 절대값 x-2라는 정보가 됐고 그래서 음수값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꺼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됐죠. 가능? 옆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절대값 y-x가 됐습니다. y에서 x를 뺐대요. 2보다 큰 값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빼면 누가 봐도 양수라는 거 판단 가능하니까 그대로 y-x가 꺼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그지? 오케이. 세 번째 y-1 1을 빼더라도 1보다 큰 수 양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녀석은 y-1이 표현되고요. 그러면 xx 사라지고 y가 사라집니다. 2 빼기 1이라는 녀석의 값이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하시면서 마지막 4번 문제도 가볍게 포인트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열에서 또 한 번 정도 봐야 되는 일단 문제의 표현인데 여기 지금 의미를 보면 fx가 그죠? 무리식 더하기 무리식이지? 분모에 그러한 형태가 있으니까 빨리 유리화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거고 유리화의 형태는 언제나 나의 켤레, 곧 부호가 다른 녀석의 표현으로 위아래 곱해주면 된다의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위아래 곱하게 되면 나의 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 결국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돼서 1이 되고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만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1부터 48까지를 집어넣어서 더했단 말이야. 이러한 녀석은 분명히 규칙성이라고요.
내 녀석을 다 48까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1을 대입해봐 라고 얘기하면 루트 2-1일 거고 2를 대입해봐 라고 얘기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첫 번째 합에서 규칙이 나타나면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루트 2가 사라지는 규칙이 하나 보인다 이거지. 자, 그래서 3을 대입해요. 루트 4 빼기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시 얘네들도 사라지잖아.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 사라진다는 건 마지막 48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일 텐데 그 녀석에서도 앞에 있는 플러스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곧 나의 앞에 있는 플러스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다 사라집니다의 표현이 나타난다 이거지. 가능? 오케이.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나 남아있는 거 봤더니 루트 49 7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남아있고 내 값은 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잖아. 의미 괜찮죠?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볼게요. 무리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걸로 해볼까? 루트 120이라는 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있어. 이러한 무리수에서 정수값은 얼마고 소수값은 얼마니? 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봐. 그 말을 일단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은 얼마고 소수 부분은 얼마니? 라고 일단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가능해? 자, 루트 120의 정수 부분 얼마일까? 잘 봐. 그러니까요. 제곱수. 정수 부분이라는 지금 이 값은 10이야. 그리고 소수 부분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녀석의 표현 루트 120에서 나의 정수 10을 뺀값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아?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자,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정수 부분을 찾는 왜 네가 10이 됐니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루트 120이라는 녀석이 과연 나의 연속된 정수 중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가네? 루트란 녀석이 밖으로 꺼내서 정수가 되려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안에가 바로 제곱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120이라는 녀석이 과연 제곱수들의 지금 나의 표현 중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결국 첫 번째 10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그리고 두 번째 1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보인다고요. 120은 121보다 작고 100보다 크잖아. 가능해? 오케이. 이렇게 연속된 정수의 제곱수들에 대한 표현으로 곧 이 제곱수는 n제곱이라고 봤을 때 이 제곱수를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녀석의 루트와 그 녀석의 루트가 120이라는 지금 루트라는 녀석을 사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왼쪽의 녀석은 10의 제곱에 루트가 붙어서 뭐라고? 10이 된다고. 이 녀석은 11의 제곱이었으니까 11이 되자. 결국 루트 120이라는 녀석이 10과 11 사이의 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녀석은 10점 얼마인 녀석이냐 이잖아 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정수 부분이 누구야? 10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10 정수 부분이라고 표현해 준 것뿐이야.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요거 어디서 봤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0의 왼쪽 정수의 값이 나의 정수 부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이 정수 부분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약속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 수의 가우스 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의미 괜찮죠?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마지막 가우스까지 일단 정보를 정리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소수 부분은 언제나 나의 그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값이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루트 A라는 녀석에 대한 정수 부분입니다. 그 녀석은 가우스 루트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그 구한 가우스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 무리수에서의 곧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찾기는 언제나 첫 번째 정수 부분 찾고 그리고 나서 소수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하자면 이렇게 그죠? 제곱수
배수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는 게 바로 정수부분 찾기였다는 거 의미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옆에 있는 문제들 풀러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5번 문제 하나 풀고요. 두 번째 7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가봐도 될 것 같네요. 문제 답은 1번이래네. 자,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도 정수 부분 찾으래지?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이니까 바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표현의 의미 보자고. 루트 5라는 녀석이 루트 4보다 크고요. 루트 9보다 작죠? 그지? 그러면 결국 이 루트 5라는 녀석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게 루트 5인데 그 앞에다가 1을 더했다고요? 그러면 1을 더할 때 부등식의 범위는 3부터 4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 가능할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러면 결국 이 1 플러스 루트 5는 우리의 실수의 표현으로는 3.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정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왼쪽에 있는 나의 정수의 값이 된다고. 그게 곧 가우스의 의미와 동일한 표현이 돼서 정수 부분은 가우스 값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값은 3이었죠.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1 플러스 루트 5에서 3을 빼세요 라는 표현으로 곧 루트 5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가볍게 판단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걸. 그러면 결국 그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나의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2입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뒤에 거 유리와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가 5 빼기 4가 돼서 1이 되고요. 위에만 루트 5 플러스 2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콜? 2 루트 5 마이너스 4. 아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구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 괜찮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7번 문제 가보시죠. 자, 같이 한번 갈게요. 여기 포인트 잡아봅시다. 자, 문제 형태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의 표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일단 먼저 찾아라라는 목적 던져졌지. 그죠? 자, 여기도 잘 봐. 이런 지금 문자가 들어간, 근데 그 문자가 자연수였잖아 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나의 루트 안에 있는 이 n에 대한 문자의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정수부터 찾으러 가셔야 되고요. 내 녀석의 정수분을 찾는 과정은 제곱수의 표현의 활용이니까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한 제곱으로서 결국 네 식보다 내가 당연히 크거다 혹은 작은 녀석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n제곱 더하기 n은 n제곱보다는 당연히 크고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보다는 당연히 작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 왼쪽에 있는 n, 오른쪽에 있는 n 플러스 1 사이의 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값이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너의 정수부분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왼쪽에 있는 나의 n의 값이 정수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다시 fn은 얼마야? n이라고 얘기한다고요. n이 구해지면 그대로 소수부분은 전체 값에서 그 정수분을 빼면 되니까 루트 값에서 n을 뺍니다의 표현으로 gn이 표현되더라. 체크 가능하겠죠? 걸. 최종적으로 그 녀석들의 각각의 계산을 통해서 나의 gn분의 fn을 구하고 그 녀석의 정수분을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1번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녀석에 따라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분의 fn, n이라는 녀석이 곧 나의 gn분의 fn이 되겠죠. 루트식이 있으니까 뭐해? 유리화 하겠지. 그지? 오케이. 유리화를 통해서 결국 이 위아래를 지금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아래 거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펼쳤을 때 n제곱 n제곱이 사라지고 n만 남습니다. 분모 n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분자 n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 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n은 약분돼서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정수 부분의 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정수 부분의 값이었다. 판단하실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범위는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이 녀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내 녀석의 n이 더해진 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으로 여기에다가 부등식을 걸어주면 양변 n이 더해졌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2n보다 크고 2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의 정수의 부분은 너더라. 해석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내 정수 부분을 찾아라라는 문제에서는 2n이 답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8번부터 11번까지는 시계값 계산입니다. 10번, 11번 두 문제만요. 문제를 저랑 같이 일단 풀어볼 거니까 8번, 9번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두 문제 풀고 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10번 문제 살짝 풀면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나의 x의 값이 루트 2-1이라는 무리수의 값을 주면서 이렇게 복잡한 시계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졌죠. 그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연습했냐면 복수수에서 연습을 하고 온 상태라고요. 내 녀석의 값을 통해서 네 녀석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혹시나 이 값들을 각각 대입해서 구하기 힘들다면 활용의 포인트 하나를 기억하시면 됐죠. 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루트 2입니다라는 무리수만 오른쪽에 놔둬놓고 나머지 미지수를 다 왼쪽으로 넘기는 거.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뭐 제곱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2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꺼내진다는 걸 판단하게 만드는 시계값 계산의 테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아래 녀석은 사실 연산도 아주 편한 녀석이었지만 나의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보였더라.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x 4제곱부터 결국 마이너스 3까지 위의 연산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변화시키러 가는 거야. 나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표현 가능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x를 하나 곱할 수 있다고요. 가능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라고 표현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다시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 식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죠. 차수 낮추기라는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4x 마이너스 2 더하기 x니까 최종적으로 5x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고요. 세제곱이란 녀석을 1차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4제곱까지 필요하니까 x 한 번 더 곱하자. x 4제곱은 5x 제곱 마이너스 2 x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시 x제곱의 자리에는 내 녀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x 플러스 5입니다라는 4차를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의 표현 찾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시계값 계산이라는 포인트는 나의 무리수만 놔둬놓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제곱해서 무리수를 벗긴다 라는 포인트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차수가 높은 형태들 사실은 우리가 활용해 보는 이러한 꼴들을 통해서 나머지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연산도 가능하지만 일단 처음에 연습할 건 이렇게 차수 낮추기의 포인트로 각각의 식들을 변형을 통해서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더라.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저기다가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하는 식은 밑에 분모는 2가 된 거 확인했고요. 4차의 식에다가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라는 녀석을 3차의 식에다가는 5x 마이너스 2라는 식의 지금 값을 마이너스 2x 제곱부터는 이제 x 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 있었으니까 집어넣어서 4x 마이너스 2 그리고 7x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까지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연산합니다. 마 12, 5 그러면 7 얘랑 사라지고요. 4x 남아있네요. 상수 계산하면 마 7, 마 2 그러면 2분의 4x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을까? 맞나요? 오케이. 얘랑 이렇게 없애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값은 2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가능하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이거는 분자의 값이었고 분모의 값이었고 그 녀석을 통해서 전체의 값이 됐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결국 2루트 2 마이너스 3이 내 답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1번 문제도 하나 가볼게요. 요리수 xy입니다. 포인트 잡으셔야죠. 그죠? 요리수라는 표현을 주고 아래에 봤더니 요리수 빼기 무리수, 요리수 빼기 무리수가 지금 표현되어 있지. 그리고 그 상황이 요리수와 무리수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과 이퀄이래자. 어떤 표현? 상등의 표현이 지금 들어있다고요. 그지? 서로 같다라는 지금 표현의 상등의 의미가 요리수라는 녀석과 무리수를 나눠놓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정보로는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뿌립니다. 결과의 지금 상황이 xy 더하기 5 마이너스 x 더하기 y 루트 5라는 녀석이 표현되고 그 상황 자체가 6 플러스 2 루트 5입니다 라고 표현의 의미를 붙이더라. 이 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값의 기준이 나 유리수, 너 무리수니까 무리수 앞에 개수와 그리고 나의 유리수 길이가 서로 같다의 표현으로 xy 플러스 5는 6과 같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2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됐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럼 xy는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구하라는 문자의 식은 결국 곱셈 공식 활용이었다만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서로 분모 통일시킵니다. 올라가는 y의 제곱이 세제곱 만들고요. x의 제곱이 x의 세제곱 만든다고요. 얘는 xy의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1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y와 xy의 활용으로서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고 x 플러스 y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 8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1 플러스 6입니다의 표현으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다 체크하실 수 있겠지.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제 무리함수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게요. 자, 이러한 무리식들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 이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 형태를 보면 y는 루트 x라는 녀석으로서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루트 x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편한 값들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함수라는 건 실수의 영역에서 표현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의 지금 제한 범위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루트의 값 또한 항상 양수가 나타나니까 y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 그지? 이러한 지금 제한된 범위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녀석들의 값을 대입할 때 편한 값들, 예를 들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첫 출발의 위치 0을 대입하면 0이죠. 4를 대입하면 2고요. 9를 대입하면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제곱수들의 지금 형태가 가장 편한 지금 값들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녀석들을 일단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렸고 찍어봤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0에서 출발합니다의 0,0의 지금 위치부터 1을 대입할 때 1,1, 4를 대입할 때 2, 9를 대입할 때 3,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너 사이에 연속적으로 수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표현과 함께 그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y는 루트 x가 됐더라. 그지? 이 루트 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요 항상 뭐가 생기냐면 첫 시작점이 생기고요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출발점,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점의 위치는 0,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서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녀석은 사실 요렇게도 볼 수 있어. 어떤 의미가 보이냐면 1일 때 1이죠. 4일 때 2야. 그리고 9일 때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잖아. 그지? 반대로 봐봐. 3일 때 9고 2일 때 4고 1일 때 1이죠. 결국 여기는 1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지? 가능?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관계가 어떤 녀석과의 지금 관계를 갖냐면 이러한 녀석
y는 x제곱. 그치?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이 제곱을 넘기면 x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됩니다. 그랬을 때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x 대신 y, y 대신 x를 배치하면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그 중에 플러스 쪽만을 선택할게요 라고 얘기하자면 내 상황에서 x가 루트 값이 양수니까 플러스면 x도 양수라고 얘기하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녀석으로 제한 범위를 제한하면 플러스만이 남고요. 플러스만이 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도 x와 y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치? 그러면 양수 쪽만 선택해서 결국 네 녀석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곧 x 대신 y 대신 x라고 얘기하는 게 역함수 y는 x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 가능하니까 그러한 녀석을 표현하면 이런 녀석이 되더라. 결국 무슨 말이야? 사이에 y는 x를 표현해 놓고 내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이러한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y는 x의 제곱이라고요. x값도 양수요, y값도 양수요라고 얘기하는 1사분면 위에 있는 그래프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 그게 누구야? y는 루트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지?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먼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넌 본래 가지고 있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출발된 y는 루트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판단의 의미 보시고요. 자, 그러한 녀석들이 일단 그래프의 개형으로 추론될 때 네 가지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 확인을 좀 하면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려진 녀석이 y는 루트 x였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정점이 0,0이니까 0,0을 기준으로 내 그래프들은 지금 이동의 형태들이 나타나. 첫 번째, 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의 지금 형태가 들어갈 테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타나면 x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지? 이렇게 무리함수라는 녀석은 각각의 그 부호에 따라서 내 녀석의 첫 번째 기준점을 가지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4분면의 기준점의 상황에 따라서 부호들이 달라진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 바로 y는 a 루트 b x라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금 나의 미정계수를 지금 부호를 결정해서 각각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루트 앞에 있는 a라는 녀석은 y에서 넘어온 범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y의 부호라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b라는 녀석은 x 앞에 있는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x의 부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시면 돼. 그죠? 얘는 어디서? 이 앞에서 왔고 얘는 어디서? 네 녀석이야. x값, y값. 가능? 자, 그러면 하나씩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양수, b가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양수,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표현이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그치?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엔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야. y는 양수인데 x가 음수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야? 2사분면이라고. 사분면을 결정하자면 얘는 1사분면의 의미 y, x만 음수 y가 양수니까 얘가 2사분면의 의미가 돼서 그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가능하죠? 세 번째, 이번엔 a가 4분면 기준으로 가볼까? 둘 다 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4분면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도 아래쪽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a는 음수인데 b가 양수 y가 음수면서 x가 양수인 거 4, 4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 개형 추론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요. 의미 괜찮지?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표현의 의미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가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표현하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 가능. 자, 두 번째는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죠? 이제 정의역, 치역이라는 표현 제외하고 이렇게만 쓸게요. 다시 내 녀석은 x도 음수, y도 음수, 그리고 내 녀석은 x는 양수, y는 음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지?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 나타난 지금 나의 영역의 상황에 따라서 x가 양수, y가 양수라는 표현의 정의역, 치역이 나타나면 1사분면, 음수, 양수 나오면 2사분면, 음수 나오면 3사분면, 양수, 음수 나오면 4사분면이라는 것도 이 표현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이 모든 표현에서 첫 출발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어디든 다 0을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녀석이 얘기하는 의미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곧 내 출발 위치인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4개의 모든 그래프의 공통된 특징은 첫 출발 위치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나의 무리 함수란 녀석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과정으로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보자면 나는 증가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한다 이거야. 가능하죠? 그러면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기서 먼저 정리해보자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커 라고 얘기하는 게 증가함수. 가능. 다음번에 나타나는 증가함수에서는 표현의 의미를 붙이진 않을게요. 이렇게 표현 한번 보시고요. 네 녀석 봅시다. 내 녀석은요,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뭐해? x가 감소할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그지? 그러면 이건 반대로 값이 줄어든다 이거야. 커질 때. 가능. 그러면 너는 뭐라고? 감소함수라고 붙일 수 있죠? 감소함수는 위치만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커지면 fx1과 fx2의 관계는 반대로 되더라. 이게 감소함수란 녀석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에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들은 일단 표현 봅시다. 난 어떻게 되니? 라고 보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자. 그지?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네. 감소함수. 이렇게 되면 증가와 감소라는 녀석이 나타났을 땐 항상 이 상황에서 구간의 값을 나타내고 a부터 b까지 라고 나타내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언제나 그 구간의 함수 값에서 작은 값이 최소, 큰 값이 최대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 오케이? 최대 최소의 테마가 너무나 편해집니다. 내 녀석의 구간의 값을 얘기하고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면 그 구간의 높은 값이 최대, 낮은 값이 최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마찬가지죠. 내 녀석은 굴곡이었기 때문에 내가 최소, 내가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 녀석도 내 녀석이 최대, 내 녀석이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자고.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그래프의 특징들은 일단 이 기본점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의 의미들로 그래프를 변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붙여볼게요.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프는 끝이야. 가능? 자, 얘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자, 잘 모르겠으면 요것만 봐봐. 이게 뭐의 부호? 그렇지, y의 부호. 얘는 뭐의 부호? x의 부호. 그러면 x는 양수, y는 음수죠.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그지? 근데 그 x란 녀석이 3x-4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크거나 같다니까 3분의 4가 기준점이지. 가능?
y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플러스 5가 붙었어. 그러면 y가 0보다 작긴 한데 거기에 5가 붙었으니까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정의역을 봤을 때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x 앞에 양수잖아. 0보다 큰 새끼가 3x-4로 바뀐 것 뿐이야. 그지? 그럼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쪽은 크다가 표현된다고요. 가능? 이쪽은 이 뒤에 있는 5라는 녀석이 나의 루트와 함께 붙어있는데 0보다 작은 거였기 때문에 5보다 작다가 돼서 y라는 녀석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판단 기준이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사항에 따라서 결국 너 사실은 3분의 4라는 녀석과 5라는 녀석 곧 3분의 4,5가 정점이야. 누구부터 출발할지 상관은 없어. 이걸 먼저 찾고 여기로 가도 되고요. 이걸 찾고 여기로 오셔도 돼. 기본적인 나한테 부호를 결정해주는 니라는 녀석들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 값이 0이 되는 상황 그리고 네가 0이 되는 상황에 y의 값이 나의 정점이 된다고. 콜? 예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얘기하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3분의 4 5 찍어놓고 보니까 x가 양수, y가 음수. 어디로 가야 돼? 정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은 사사분면으로 그래프가 표현돼야 돼.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게 곧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된다고요. 그러한 표현에 따라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 미정계수는 루트 안의 값이 0일 때와 반대쪽에 있는 나의 Q의 값이 나의 정점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나타나는 지금 정보의 의미는 P, 루트, Q노무 끝, X 더하기 Q분의 R 더하기 S라고 표현한다고. 가능해? 그럼 이 첫 시작점을 가장 편하게 보려면 정점 찾읍시다. 정점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루트 n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q분의 r이라는 녀석과 그 뒤에 남아있는 내가 0이 될 때의 s의 값. 이게 정점이 된다고. 의미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p와 q의 부호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p가 양수고 q가 양수면 이 정점에 따르는 일사가 된다고. 어디? 기준점의 기준에 따르는. 의미 괜찮죠? 다시 두 번째, P가 양수인데 Q가 음수야. P는 Y, Q는 X니까 X가 음수, Y가 양수가 돼서 이게 2사분면이 된다고. P가 이제 음수, Q가 음수가 되면 그때 3사가 되고 P 음수인데 Q가 양수가 되면 이때 4사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금 이제 정의역과 치역들은 이 범위에 따라서 너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나보다 작거나 같다, 너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나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타난다 라고 표현의 의미를 붙이시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무리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체크할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제 특수한 무리함수, 곧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일단 함수의 꼴들을 보여주는 무리함수 두 개만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이런 녀석 한번 해볼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x에 따르는 루트값이 나타난 무리함수. 오케이? 자, 이러한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x가 양수일 때는 y는 루트 x자, x가 음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그게 루트 절대값 x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절대값은 언제 붙여주는 거야? 그래프를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표현으로 나를 붙여줄 때.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한 녀석 하나 일단 그래프 개형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이 녀석도 출제 경향성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자, 이러한 녀석 2차식은요 그대로는 안 나와.
왜냐면 그대로 넣으면 절대값 x 되거든. 그럼 1차 함수 돼. 그럼 그건 무리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루트 x제곱은 표현이 안 되고 x제곱이 표현되는 지금 나의 독특한 특수한 이 무리함수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을 보여줍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요라 독특한데요. 반지름이 a인 반 5의 무리함수가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y 이퀄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됐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라는 녀석은 루트의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와 a 사이입니다라는 범위는 나타나. 여기까지는 가능? 오케이.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려고 봤더니 루트를 벗겼어. 네가 어디서 왔을까 그 제한 범위를 가지면서 라고 표현해 봤더니 루트를 벗기려고 양면 제곱했더니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반대쪽으로 넘겼어? 의미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 제곱이라는 표현이 된 거야. 대박. 얘 뭔데? 원이잖아. 반지름이 a인 0,0의 중심을 갖는 원이 되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결국 1번과 2번의 지금 상황으로 내가 저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래프는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지금 이 상황에 그려지는 원의 방정식이었다 이거죠. 가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여기 위에다 담아보면 결국 반지름이 a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a, 마이너스 a 찍어서 그래프 그릴 건데 그 중 내 영역에 표현되는 그래프는 이러한 녀석 반원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가능? 오케이. 하나의 지금 포인트 체크하시자고요.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란 녀석은 반지름이 a인 반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x는 어차피 다 표현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함수들을 가지고 어떠한 표현으로 넘어가냐면 직선과의 관계로 넘어가더라 라는 일단 포인트로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6번으로 여러분들은 챕터 넘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y는 루트 x라는 녀석과 특정한 직선들의 지금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루트 x라는 녀석이 표현돼서 나의 직선과의 관계를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야 라고 얘기하고 y좌표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여기 지금 이 직선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위치 관계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위치 관계는 언제나 교점에 대한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했지. 그치? 그러면 무리함수가 표현된다고 기본적인 함수가 표현돼서 그 녀석과 어떠한 특정한 직선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관계성은요, 만나는 교점의 지금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어디서부터? 만나지 않을 때부터, 네가 만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만나는 지점이 늘어날 때, 그리고 그 녀석이 다시 줄어들 때의 포인트로 각각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다고. 다시 루트 x라는 녀석이 일단 개형으로 추론한 내 녀석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무리함수의 개형에서 직선과의 관계를 오른쪽에 꺼내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으로 표현됐을 때는 뭐 할 때가, 접할 때가 첫 만나는 시작점이 된다고. 가능? 그거보다 위쪽에 있을 땐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한다고요? 접한다고요.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얘가 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언제나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정점을 지날 때, 여기는 이제 정점이죠? 까지 두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 점에서만 만나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거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할 때.
접할 때. 위치관계,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의 기준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접할 때더라. 가능하죠? 그럼 이 접할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를 y=y로 연결했을 때 판별식이 0입니다. 언제나 판별식 관계로 해결한다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의미 괜찮지? 그리고 이 정점을 지날 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입을 통해서 정보를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표현되고 접하는 녀석보다 위에 있을 땐 만나지 않는다. 접할 땐 하나에서 만나고 그 접하는 녀석과 나의 정점을 지나는 녀석 사이에 있을 땐 두 개에서 만나게 되고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땐 한 개에서 만나더라. 각각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확장해볼까? y는 루트, 절대값, x라는 녀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양쪽으로 그려집니다. 정점을 같이 가진 채로 이러한 녀석이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치?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내 녀석 또한 기준점은 동일합니다. 양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땐 오른쪽에 지금 나의 직선과의 접하는 과정으로 이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 항상 포인트 잡아야 될 거. 오른쪽에 나타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x와 y의 범위 일사분면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찢었을 때 y는 루트 x라는 거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절대값이 벗겨진 왼쪽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마이너스 x가 꺼내지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라는 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직선은 y는 루트 x와 접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접하는 직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죠. 그래서 뭐 할 때 기준점 다시 접할 때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그 녀석의 기준이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땐 이제 세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죠? 이쪽 2개, 이쪽 하나. 가능? 그러면 여기는 3개.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이 정점을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 점에서 이 그래프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나게 되더라. 나보다 위에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그죠? 기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자, 내 녀석이 음수가 될 때도 볼게요. 음수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번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녀석과의 관계로 뭐 할 때부터? 접할 때부터 다시 그 녀석이 뭐 할 때? 정점 지날 때. 이 두 기준점에 따라서 그 녀석 2개에서 만나고 이 녀석 2개에서 만나는데 이 사이는 3개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는 직선들이 그려진다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땐 1개에서 만나고 이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1개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지? 이렇게 위치관계의 사항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곧 접할 때와 정점 지날 때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더라. 두 번째, 절대값이 들어간 루트의 표현에서의 의미들이었습니다. 그래프 잘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러한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죠. 그죠? 자,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지. 이러한 녀석과 직선과의 관계를 혹시나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때는 우리가 뭐로 생각하라? 원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셔라.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직선이 그려질 때 이 녀석과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만나냐면 접할 때 만나죠. 그래서 기준점이 접할 때가 됩니다. 자, 그 녀석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2점에서 만나다가 언제까지 지금 2점에서 만나냐면 바로 왼쪽에 정점 지날 때부터 2점에서 정점 지날 때까지 2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 만나지 않는 0개에서 출발해서 접할 때 1개가 됐다가 그거보다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정점을 지날 때까지는
두 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 개에서 만나다가 다시 이 정점, 이번엔 정점이 몇 개야? 두 개야. 이 녀석의 정점을 지날 때까지는 한 개에서 계속 만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기준점은 언제나 접할 때 그리고 정점을 지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활용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원방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에선 결국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나의 직선과의 관계가 뭐? T는 R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자고요. 그죠? 원이잖아. 원이 나타나면 언제나 나의 중심과의 관계로서 D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이 나타나 있으니까 D는 R. 그게 접할 때의 표현의 의미니까 이 녀석 D가 0이라는 녀석만 결국 나의 기준점으로 옮겨졌을 때 여기는 정리할게요. 접할 때 T는 R이란 녀석을 활용하더라의 포인트로 살짝 변형만 해주시고요. 판별식이라는 것도 행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를 원과의 관계로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체크하시고, 나머지 정점이라는 녀석이 지날 때는 동일하게 대입을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나타난 지금 일단 표현들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정리할 거 정리 쭉 다 하신 뒤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